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마스크는 오브젝트 트래킹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한 모델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태스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수행한 모델이고, 이 모델은 오프라인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이 모델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샴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높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딱 마우스 이렇게 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디오의 프레임마다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훈련이 딱 되면은 그 처음 딱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면 그 해당 객체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과 트래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은 클래스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어떤 클래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정해준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므로 클래스 어그노스틱, 그래서 그 클래스에 상관없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그리고 로테이티드 바운딩 박스를 아웃풋으로 프로듀스합니다. 얘는 프레임 per second인데 1초에 55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두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우리가 지정해준 것처럼 그걸 이제 뭐 로이라고 하는데 region of interest 이렇게 아까 그거는 이제 박스를 이제 지정해줬는데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얘를 이제 BOS라고도 하는데 세미 슈퍼바이즈드 BOS는 그 첫 번째 그 마스크를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프레임에서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 명시된 그 타겟의 위치를 이스티메이트 하는 거고, 얘가 인지 아닌지, 이거의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인지 아닌지 1, 1, 1, 1, 0, 0, 0 이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의 픽셀에 해당하면은 1, 그리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얘는 픽셀 레벨 이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트래킹인데요. 오브젝트 트래킹에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약간 서브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이고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입니다. 비주얼 오브젝트 트래킹은 아까 그 클래스 어그노스틱 한 것처럼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따라가는 그 다음 프레임에서 이거의 위치를 계속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태스크이고,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은 이제 영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디텍트하고 이를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A라고 계속 이제 트래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샴 마스크에서는 샤미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샤미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트래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샤미즈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디텍트를 먼저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디텍션 모델, 욜로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이제 디텍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 다음 프레임에서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프레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떤 영상에서 그 다음 프레임의 그 디텍션과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얘를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어, 샤미즈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앞서서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자면 원 스테이지 디텍션과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디텍션은 그 해당 물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데 그냥 디텍션 한다는 것은 그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디텍션 할 때 먼저 그 reason proposal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에 있다라고 그 영역을 잡고 그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델과 이걸 동시에 두 개의 헤드를 가지고 하나는 reason 프로포 음,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헤드와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하는 헤드로 이렇게 두 개의 헤드로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을 한 다음 그 이후의 프레임과 매칭을 하기 위해서 샤미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이 샤미즈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얘에 대한 시미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한 그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인풋으로 하는데 이 두 레이어는 모델? 그 가중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피처를 익스트랙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샷 러닝을 위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샷 러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음, 얘가 우리가 개는 개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샷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 하나의 어, 하나의 클래스당 하나의 트레이닝 example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개를 하나만 이렇게 딱 넣어주고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시미러리티가 해서 1가 있다면 네. 그래서 각 클래스당 하나의 이그젬플만 이제 이용해서 그걸 이제 어떤 기준 이미지로 하고 그거랑 어, 동일한지 아닌지를 학습하도록 하는 게 이제 원샷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마스크 이제 이후에 소개해드릴 샵 마스크에서는 두 개의 선행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샴 FC와 샴 RPN입니다. 샴 RPN은 그냥 아까 reason proposal 부분만 추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샴 FC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샴 FC는 여기 샴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Z랑 이 X가 있습니다. 이 Z는 어떤 exemplar 이미지라고도 하고
템플릿 이미지라고도 하는데요. 얘가 이 X의 어떤 부분에 이 Z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웃풋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X는 더 큰 search 이미지라고 하는데 같은 그 샤미즈 네트워크를 이제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 Z의 아웃풋을 필터처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별표 표시가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인데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컨볼루션 연산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연산은 컨볼루션 연산은 우리가 보통 이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입니다. 코릴레이션.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플립한 다음에 얘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컨볼루션의 구현이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필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풋 맵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 부분에 이 Z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그 스코어가 높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별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고 얘는 이 모델, 이 가중치를 공유하는 이 모델에다가 이 Z와 X를 넣은 것을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한 결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얘는 이제 ROW라고 하는데 Region of Candidate Window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뒤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샴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샴 FC에서처럼 똑같이 여기에 이 Z가 있고 여기 X가 있잖아요. 이 Z 이미지는 exemplar 이미지나 템플릿 이미지라고 하고 X는 search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샴 FC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거에 대해서 얘가 그 아웃풋이 17 바이 17 바이 256이 나오는데 여기 한 픽셀과 그 픽셀의 모든 채널 그래서 1 바이 1 바이 256 이 부분을 이제 ROW Region of Candidate Window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아까 세그멘테이션과 트래킹을 동시에 하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헤드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스크를 아웃풋하는 헤드, 하나는 박스, 그리고 하나는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는 similarit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 샤미즈 네트워크를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트레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milarity와 bounding box regression. 여기서 regression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앵커 박스 예를 들어
이쪽에 앵커 박스를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했을 때 어떤 이 한 픽셀에 대해 앵커 박스가 이게 있으면 얘를 이 빨간색을 앵커 박스이고 이 초록색을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라고 한다면 얘의 그 차이, 뭐 dx, 뭐 dy 이거를 예측하는 거를 이제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마스크. 뭐 클래스와 상관없는 그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얘와 네, 이 객체가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1, 0으로 출력하는 그 마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MN이 n번째 ROW에 대한 그 predict segmentation인데요. predicted mask인데요. 얘는 이 하나의 ROW가 이 H 이거 뭐지? 파이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진 얘의 역할은 주어진 픽셀에 대해서 얘가 이 객체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학습하는 W by H classifier라고 하는데요. 얘는 두 개의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하나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 마스크를 생성하게 되고 그 중에 뭐 스코어가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를 보시면 마스크에 대한 로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 그리고 박스에 대한 로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3B 이렇게 된 거는 밑에 보면은 두 개의 브랜치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3B 이렇게 적었어요. 3B에 대한 로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크의 로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YN은 그 각각의 ROW에 대해서 이 부분에 그 해당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라벨이고 이 CN은 뭐냐면 W by H 크기의 픽셀 와이즈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고 그리고 얘가 프레딕티드 마스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 0이기 때문에 로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물체가 있는 그 ROW에 대해서만 로스를 취해준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어의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박스에 대한 로스는 아까 그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그 로스는 스무스 L1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웨이트 람다 1, 2, 3는 30일, 1, 1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 두 개의 헤드가 있는 두 개의 헤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 박스가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어서 여기서 마스크와 그 시밀러리티에 대한 로스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시밀러리티의 로스는
이거였군요.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여기 마스크를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어떻게 그 마스크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얘를 이제 refine 모듈이라고 합니다. refine 모듈인데 얘는 업샘플링 레이어와 skip connection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에 1 by 256의 그 ROW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deconvolution 아마 이게 dilated convolu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샘플링 해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스킵 커넥션 해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127 by 127 by 1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샤미즈 네트워크 이 부분이 이제 샤미즈 네트워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 네 개의 레이어는 가중치를 쉐어하는 게 맞는데 이 마지막에서는 그냥 어드저스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웨이트를 쉐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ROW를 출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샘플링과 스킵 커넥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스킵 커넥션은 대부분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업샘플링 하면은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이용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에서 박스 제너레이션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거 박스 리그레션 하는 헤드도 있는데 그냥 이 마스크에다가 직접적으로 박스를 이렇게 해주는 이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제너레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 이 노란색은 그냥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이고요. 이 빨간색은 민맥스. 그러니까 그냥 이 픽셀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장자리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축과 수직이 되게 수직이랑 평행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로테이트가 이제 되는데요. 얘는 미니멈 바운딩 렉탱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OPT라고 하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는 이 VOT 2016에서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OT 2016 이거는 그 VOT, MOT에서 유명한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는 챌린지인데 이 2016년에 실시된 그 VOT 챌린지에서 제시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레이지를 사용해서 이거를 사용했다고 이 블루 그 바운딩 박스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이용한 그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위한 데이터 셋으로는 VOT 2016 그리고
UT 2018.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다비스 2016, 다비스 2017, 그리고 유튜브 VOS 이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exemplar 이미지와 아까 그 Z에 해당하는 exemplar 이미지와 X에 해당하는 search 이미지의 크기는 227 by 227 그리고 255 by 255 픽셀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지터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풀마 8픽셀로 이제 랜덤하게 트랜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exemplar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search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스케일링도 이제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트워크 백본, 그 샤미즈 네트워크 백본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샴 마스크 전체를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코코 데이터셋, 이미지넷, 그리고 유튜브 VOS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익스페리먼트 결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세 개의 바운딩 박스 제너레이션 메서드가 있었잖아요. 민맥스, MBR, 그리고 OPT 게 있었는데 이 OPT가 아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법보다는 얘가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얘가 이 OPT가 이제 오라클만큼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오라클이란 게 그 프레임마다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이 논문 선행 연구로 샴 FC와 샴 RPM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 트래커들과의 비교인데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스피드는 굉장히 다른 다 샴 RPM 그리고 샴 RPM 이게 이 당시에 최근에 나왔던 빠른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에 비해서는 속도는 느리지만 어큐러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샴마스크 박스, 샴마스크 OP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샴마스크는 아까 세 개의 브랜치로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거 MBR 그래서 로테이티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그 MBR을 사용한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박스는 뭐냐면 아까 그 박스 브랜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헤드를 사용해서 그 박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보다 세그멘테이션 기반으로 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제너레이팅 하는 그 방법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표는 VOC, 세그멘테이션 모델들과의 비교인데요. 이거 보시면 얘가 이제 소프트인데 보면은 얘가 훨씬 높고 얘는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스피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소프트 모델들은 다 이제 10보다 작고 대부분 뭐 1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1초당 55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VOS 메서드보다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이 FT가 파인 튜닝인데요. 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이 여기 밑에 그룹의 VOS 메서드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그래도 뭐 비슷하다, 뭐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엄청 낮은 디케이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디케이 세그멘테이션에서 이 디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의 로스가 이제 줄어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D가 이제 디케이입니다. 여기서 이 J와 이 F의 차이는, 이 J는 그 similarity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F는 그 컨투어, 세그멘테이션의 그 경계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해봤던 그 다른 또 실험들인데요. 여기서 이 without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R은 refinement 모듈입니다. 이 refinement 모듈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마스크를 생성하는 그 모듈인데요. 이거 없이 하는 것보다 이게 있는 게 더 좋았고, 그 다음에 2개의 브랜치만 있는 것보다 3개의 브랜치만 있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박스 그 브랜치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 MBR 브랜치를 이용하는 게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인데요. 각 프레임마다 이렇게 잘 트래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파셜가 부분적으로 가려짐에도 불구하고 네, 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얘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모션 블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릿한 영상인 경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가 아닌 그 물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비슷한 트레이닝 샘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셋에는 다른 것과 잘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물체들에만 초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비슷한 이제 샘플이 없어서 이거를 잘 못 해냈다라고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우선은 클래스에 상관없는 그런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VOT와 세미 슈퍼바이즈드 VOS를 동시에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래킹 모델과는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VOS의 메서드를 비교했을 때는 성능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그 바운딩 박스 헤드를 이용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보다 세그멘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바운딩 박스 제너레이션이 성능이 더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더 높인다면은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도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